2012년인가 13년인가 이 SBS 라디오 쪽에 국민 DJ를 찾습니다라는 라디오 DJ 찾는 오디션 방송이 있었었어요. 네. 그때 나왔다가 최종 4인회까지 올랐어요. 대표님께서요? 네. 그도 4인에 들었을 정도면 당시 지원자가 몇 명? 5명? 아니요. 예선을 거쳤으니까 최소 8명 이상은 된 것 같고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때 4등까지 올라서 상금이 3등까지 주어져서 네. 돈 하나 못 받고 네, SBS랑 그렇게 악연이 있습니다. 아, 이게 다시 SBS 방송을 네. 시작하게 되셨네요. 또 같은 부스에 왔어요. 근데 그러면 SBS에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뭔가의 각오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다. 지금이다. 어떤 뭘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지금이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뮤지컬을 알리는 거 이건 사실 나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닥 내가 알려줘야 된다. 내가 알려줘서 내가 얘기하는 뮤지컬이 알려지게 돼야지. 뮤지컬을 알려주고 나면 뮤지컬만 알리고 나는 끝이다. 이걸로 한번 일어서 보겠다. 일어서 보시겠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바라시는 게 뭔데요? 일어서서. 스타요. 스타, 떼돈. 아, 뮤지컬 제작사들이 어떤 작품을 하던 간에 우리 팟캐스트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서 알려져야지만 공연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을 만드는 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해화로운 공연 생활의 대수 제작사 랑의 대표 랑뎁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전문 잡지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편집장님께서 이 팟캐스트 이럴 거면 뮤지컬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창작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웰메이드 중소극장 뮤지컬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네. 이 뮤지컬들은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사실 대형 뮤지컬들은 꽤나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좀 집중 조명되지 못했던 작품들을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도 완전 공감해요. 근데 생각보다 중소극장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꽤 있으시고 그분들은 정말 모든 걸 걸고 그 공연을 보시는데 거기에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니까 그분들한테 살짝 이런 공연도 있다.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요거를 목적으로 편집장님이 두시고 저는 그 얘기를 핑계 삼아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걸로. 네. 사실 제가 공연계에서 일한 지 저 되게 오래됐는데 사람들 많이 안 만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대표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배우가 꿈이었었는데 입시학원을 통해서 연극영화과 시험 봤는데 떨어졌고 그래서 주변을 돌다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95년도에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공교롭게도 95년. 네. 중소극장 뮤지컬을 제가 다루려고 했는데 그걸로 처음 광극을 시작하게 되셨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사랑은 비를 타고가 남경주 씨, 남경읍 배우님 이제 두 분이 형제죠. 네. 이 두 분이 같이 나오셨고 최정원, 황현정이라는 배우분들이 나오셨던 살롱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이었거든요. 그 공연을 보면서 이 작은 공연장에서 전달해주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나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신선했고 좋아서 그리고 배우들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동경하던 배우라는 그룹군에 좀 가까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좋았죠. 그 당시엔 광극회원이라는 거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광극회원을 모집하라고 하셨던 분이 지금의 설도건 사장님이세요. 네. 더 뮤지컬의 전 발행인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로비에 서서 성함이랑 전화번호, 주소만 적어주고 가시면 저희가 공연할 때 리플렛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원을 모집했던 거죠. 근데 대학 입시 떨어졌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한심해 보이는 저였는데 처음 보는 설도건 사장님이라는 분이 너 성실해 보인다. 이 칭찬 한마디에 나는 공연계에 몸담겠다.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셨던 거예요? 로비에서 이렇게 접수 받는 그런? 네네네. 그 인터미션 때 프로그램 판매하는 것도 요즘엔 로비에서 서서 조용히 판매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판매된다는 생각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 30권 들고 인터미션 때 객석안에 들어가서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이 3,000원 이러면서 판매했었고 근데 이렇게 판매하는 걸 관객들도 재밌어하고 배우분들도
재밌어서 구경하러 나오고. 제가 그 사랑을 비롯하고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네. 저희가 그 더뮤지컬이 한때 휴관을 잠깐 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그때 마지막 인터뷰로 조승우 배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승우 씨가 학창 시절 얘기를 들려줬었는데 사랑을 비롯하고를 되게 많이 봤었대요. 고등학교 때. 사랑을 비롯하고를 보고 뭔가 뮤지컬에 대한 꿈을 갖게 됐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공연을 아마 쉬고 있을걸요? 공연이 되게 오래된 공연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차곡차곡 더 좋게 알려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조승우 배우를 그럼 그 당시에 제가 관극회원을 모집할 때 만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못 마주쳤겠죠. 마주쳤으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관객 중에 한 명이었고 학생이었을 테니까 학생 할인 받아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요. 학생 할인 네. 받아서 공연 봤다고 막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때 남경읍 배우님이나 이런 그 배우분들이 학교의 이제 제자들 이게 좀 저렴하게 네, 그렇게 해서 공연 보셨고 근데 여튼 같은 사랑은 비를타고를 보고 굉장히 지금 두 분 다 공연계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네요. 조승우 정말. 배우가 지키는 거랑 제가 지키는 거랑 좀 달라요. 너무 아니요. 그래도 크게 보면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절에 뮤지컬계에 막 뛰어들었던 어떻게 보면 그때는 청년으로 뛰어들었던 분들이 지금 뮤지컬계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당시에 삼성영상사업단이 이제 96년도에 브로드웨이 40연가 정식 라이센스 공연을 하면서 삼성영상사업단의 시작은 아마 공연 시장을 좀 뮤지컬 시장을 좀 더 이렇게 대중한테 네. 활성화시키고 상업적으로 좀 발전시킨. 근데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저만 거기서 공연은 공연 좋아하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그들과 달리하면서 지금도 궁핍한 생활을 같이 가셨어야 되는데 그 노선을. 아니, 손을 한번 잡으려고 했는데 왜 잡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편집장님 네. 질문에 네. 약간 뼈가 있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응원합니다. 저를 좀 더 아프게 하면서 아니요. 네. 다른 이야기들을 좀 끄집어내시는 것 같은데 좋은 진행이에요. 네. 저도 좀 질문해 주세요. 저도 저 알리고 싶은데. 아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극받았어요. 저도 네. 저 알리고 싶은데. 그래요. 그 더 뮤지컬이라는 잡지를 뮤지컬을 다룬 유일한 그 잡지라고 해도 되나요? 네. 네. 잡지로는 유일하니까요.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좀 이걸 좀 알리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더 뮤지컬 진짜 22년 되거든요. 올해 2000년 7월에 창간한 잡지고 올해 22년에 맞이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네21이라고 거의 비슷해요. 창간된 시점이 시네21이 저희보다 아주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뮤지컬보다는 아직까지는 영화가 훨씬 더 대중적인 매체니까 시네21은 정말 잘 알잖아요. 영화 대표하는 매체로 저희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에 나오게 됐고요. 저는 2008년에 합류를 했어요. 더 뮤지컬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지금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더 뮤지컬은 곧 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첫 직장이 돼서 아직까지 첫 직장에서 이렇게 쭉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터뷰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네. 가서 하셨었던 거 이거 네.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시면. 그때 수습 기자로 인터뷰했던 분이 박은태 배우 어. 그리고 정원영 배우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문득 저분은 저렇게 대표하는 배우가 되었는데 나의 시간은 어디로 흘렀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집장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터뷰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중소극장 공연 이런 거 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입 기자 시절에 봤던 작품이 빨래였어요. 빨래. 근데 빨래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기자가 되기 전에는 뮤지컬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막 아주 잘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몇 달에 한 번 정도 취미 생활로 보는 정도였는데 네. 빨래를 보러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뮤지컬 좋구나라는 인상을 가졌고 얼마 있다가 그 이정은 배우를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빨래를 봤던 사람이라면 사실 그
주인 할매 할머니 역할을 역할로, 예.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정원 배우가 뭐 매니저분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나와서 저랑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 자체도 너무 따뜻하고 좋았고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예.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책을 잘 받았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가끔 이따금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문자를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서 오. 너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예. 그 인연을 이어갔어야 됐는데 아니 이어가지를 못하고 편집장님이 네. 이따금 명절 때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연락이 왔는데 네. 그걸 어떻게 유지를 그러니까요. 못합니까?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는 농담이고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막 진짜 몇 개가 새록새록 지금 떠오르네요. 그 요즘에 그 하는 공연들 중에서 지금도 관객분들 중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몇 번씩이나 관람을 하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공연을 좀 소개.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럴 거면 뮤지컬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2번 업로드 되는데요. 월요일 1부 이 공연 어때 시간에는 요즘 공연 중인 작품 소개와 뮤지컬 업계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목요일 2부 이뮤스픽 시간에는 한 작품만 골라서 저 공연 꼭 보고 싶다 생각이 들도록 집중 영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방송에 소개해드릴 작품으로 대학로의 좀 상징적인 이인극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최후진술이라고. 들어봤죠. 어떻게 안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굉장한 공연 팬덤을 자랑하고 있는 제작사 MJ 스타핏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2017년에 초연을 했었고 그해 초연 때부터 많은 관객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셔서 우리 그 PD님이 조사하실 때는 이제 이게 어디 조사하면 MJ 스타핏이가 계속 제작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장인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게 정정해 주신다면. 예, 초연을 MJ 스타핏이에서 공연을 하고 그해 앵콜 때 MJ 스타핏이와 장인이 공동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2017년에 그렇게 공연을 하고 첫 번째 이제 재연이 되는 2019년인가 그때부터 장인 엔터테인먼트가 재연, 3연, 4연까지 해오고 있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자면 이 공연은 사전에 약간의 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은 것이 분명히 캐스팅 보드에는 갈릴레오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인물이 너무 나와요. 네. 분명히 2인극인데 외의 인물이 너무 나와서 1인 다역들 하는데 그걸 모르면 훅 지나가면은 내가 지금 뭐 봤지?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스페셜 커튼콜이라고 공연 다 종료되고 커튼콜 인사한 다음에 배우분들이 이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시라고 중간에 있는 어떤 씬을 특정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스페셜 커튼콜이 매회 있습니다. 매회. 네. 이걸 제작사가 배우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배우들은 무슨 생각으로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보는 사람은 개이득이니까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셜 커튼콜이 네.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대표님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아마 시초 어떤 작품에서 출발했는지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네요. 저도 전혀 모르겠고요. 커튼콜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건 이제 공연 일을 하니까 저희한테는 좀 금방 익숙해졌지만 사람들한테는 많이 익숙해지지도 않았을 무렵에는 커튼콜에 오면 일반 관객들이 의뢰의 사진을 다 찍어도 되는 줄 알고 계셔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대형 뮤지컬, 소형 뮤지컬 다 커튼콜 때 사정이 다 안 된다고 이제 보통은 얘기하고 그걸 찍을 수 있게끔 했다가 그냥 찍기만 하는 건 재미없다 이러면서 스페셜 커튼콜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근데 2년보단 조금 더 된 것 같고 저도 3년? 3, 4년? 2-3년 사이에 네, 그쵸 좀 3, 생긴
그러니까 이전에는 커튼콜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허용해주는 작품이 있고 허용해주지 않는 작품이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장면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잖아요. 그거를 네. 스페셜 커튼콜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배우 스태프들이 사실 굉장히 좀 고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좀 노력이 들어가나요, 대표님? 일단은 공연 시간이 뒤에 연장이 되니까 일하는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은 일을 해야 되는 시간보다 더 연장이 되니까 일단 그게 1차적인 문제고 공연 조명이나 음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씬에 다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큐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게 공연 중간에 부드럽게 드라마로 이어지는 것과 좀 다르게 딱 하는 거니까 배우분들은 거기에 감정도 끌어올려서 맞춰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진짜 배우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난쟁이도 보러 갔을 때 그때도 네. 스페셜 커튼콜 진행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봤는데 그런 장면 같은 거는 그럼 배우들하고 협의를 하는 건가요? 어떤 협의를 장면 하고 할지? 그것도 아주 그 미세한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한 공연에 스페셜 커튼콜을 몇 회 계획했는데 이 스페셜 커튼콜을 이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관객분들이 봤을 때 어떤 배우의 어떤 씬을 좋아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유념해 둬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배우분들 중에서도 또 저 이 씬에 이 넘버는 갑자기 들어가서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좀 부담스러울 어렵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협의를 거쳐서 하죠. 근데 뮤지컬 앞뒤 잘라서 딱 봐도 전달이 될 수 있을 만한 넘버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객분들 중에서 또 주차하신 분들 주차비도 더 나오고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좀 문제가 되죠. 근데 공연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배우도 스태프도 가장 바쁠 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홍보를 많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스페셜 커튼콜 같은 걸 하면서 관객분들이 찍은 영상 같은 게 SNS 상에 바이럴이 되면서 홍보 효과도 있고 안 하기는 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고 있죠. 네. 관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럼요. 공연은 정말 마음속에만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내가 원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지만 근데 이제 스페셜 커튼콜을 하면 그거를 이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정말 좀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최우진술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최우진술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갈릴레오 아시죠? 갈릴레오. 네. 예, 갈릴레오 얘기입니다. 갈릴레오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 이 두 가지 주요한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 요걸 이제 짧게 줄여서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동설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게 돼서 그 마지막에 이제 속편을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평생 죄값을 치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요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순간을 이희준 작가님이라는 분이 상상력을 통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갈릴레오의 죽음의 길을 안내해 준다는 가설, 상상이죠. 근데 이 두 명이 1564년 동갑내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만든 상상 속의 얘기예요. 그러니 이 정보를 전혀 모르고 가면 갈릴레오가 왜 셰익스피어를 만나? 동갑이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갈릴레오를 데리고 죽음의 길을 안내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인물들을 조금씩 공부하지 않으면 공연을 보실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공부하고 가셔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최우진술의 뮤지컬의 줄거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 공연 중에 관객 참여형 하는 관객들이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거는 아마 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랑 같이 한번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 텐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극 중에서 갈릴레오와 윌리엄 중 한 명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비행기 탈 사람을 카타리나로 불리는 관객이 정해줍니다. 이 갈릴레오가 선택받으면 비극 작가라는 넘버가 나오고 윌리엄이 선택받으면 I'm a 댄서. 하여튼 나는 댄서라는 얘기죠. 예, 그 넘버 이 비극 작가랑 I'm a 댄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부르게 되는데 이걸 카탈리나라고 정해준 관객이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요즘에는 N차 관람을 많이 하시니까 공연을 보러 오실 때 내가 최우진술 다 봤다. 이러고 어디 가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시면 이날 회차와 전혀 다른 회차를 보신 관객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볼 때마다 재미가 좀 색다른 게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리뷰에 안 나왔는데 최우진 씨를 보시면 처음 보러 가신 분들이 당황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기에 G.O.D 그 우리 가수 말고 가시 나옵니다. 예. 이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 나 빼고 나머지가 다 추는 춤이 있어요. 이걸 출 줄 알아야 돼요. 예. 모르시죠, 편집장님? 아유 이거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팟캐스트니까 모습 안 나가니까 네. 따라해 보실 수 있어요. 두 손을 양쪽으로 크로스를 하면서 어깨를 집어요. 그래서 다시 빼고 러브 하면 돼요. Love is love is love is love 이거를 해야 돼요. 챙평을 무릅쓰고 해야 돼요. 하지만 나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최우진 씨를 보러 가실 분들은 혹시 오십견이 있거나 팔이 좀 안 올라가시면 한쪽 팔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습해서 가는 네. 걸로. 지금 말만 들어도 약간 땀이 나시는 것 같은데 해야 돼요. 창피한 거 없습니다. 잠깐 하고 나면 같이 공연 받지만 평생 안 만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6만 6천 원을 냈던 할인받아서 5만 얼마를 냈던 4만 얼마를 냈던 돈 냈으니까 돈 낸 값을 하려면 이거 하셔야 재미가 배가 된다. 그래도 다 같이 하는 거면 좀 덜 부끄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사불란해요. 대단합니다. 밖에서 공연 보기 전에 마치고 온 사람들 같아요. 네. 지금 PD님이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네. 반복해서 네. 하고 계십니다. PD님은 모른다고 했지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생각하니까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저도 영상으로. 네. 아시네요. 네. 이거 시상식에 가서도 이거 했었어요. 네. 이거 하나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까 카탈리나 석에 앉으시면 뭔가 이 공연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을 만한 능력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서 엄청난 인물가 주어지는 네. 거잖아요. 관객한테. 그날 관객이 어떤 날은 관객분들이 아이머 댄서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비극 작가를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걸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살면서 내 결정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회에 한 좌석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최우진 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게다가 이 제작사가 DVD를 발매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클릿 이 배우분들의 사진이 담겨 있는 걸로 해서 6장짜리 DVD를 12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장인 엔터테인먼트 아주 60만 원 회사예요. 네. 곧 출시되는 건가요? 네, 곧 출시된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 네. 제가 그 설명이 약간 빈약할 수 있는데 네. 이 최우진 씨를 보신 분들의 후기를 좀 읽어보시면 좀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실까요? 제가 하나 읽을까요? 네네네. 관객 후기? 네. 최우진 씨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관객들은 재밌지만 배우들은 아주 힘든 공연입니다. 힘들어요. 네. 네. 넘버가 23곡인데 두 곡을 제외하고는 갈릴레오 역은 무대에서 퇴장을 못하고 윌리엄 역은 쉴 새 없이 의상을 갈아입으며 1인 다역을 연기합니다. 네. 옷을 어쩜 그리 빨리 갈아입는지 놀랍고 이걸 2인극이라고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려요. 그리고 티켓부스가 지하 1층에 있는데 티켓부스 앞에 캐스팅보드와 대기석이 있어 매우 붐빕니다. 티켓 찾고 공연장 밖에서 대기하다 들어오는 게 좋아요. 꿀팁이네요. 아주 대단한 꿀팁을 주셨고 요거 2인극이라고 불러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 네, 2인극입니다. 2인극인데 배우분들을 쪽쪽 빨아먹는 2인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상 체인지 진짜 빠르게 하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 배우들. 의상 체인지하러 들어가서도 대사가 끊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가면서 계속 또 얘기하다가 다시 밖에서 나오고 한 명은 감옥이에요. 시작부터 시작 끝까지 못 나가요. 예. 그러니까요. 네. 대단한 공연이에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이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역할인지를 아셔야 이 재미가 2배, 3배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이게 재밌고 그걸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리뷰도 있는데 아까 23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넘버 맛집이라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역시 투표에서도 1위로 뽑힌 곡. 이거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투표했던 것 같습니다.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라고 네, 거기서 그래 노래만 들어도 다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음원 사이트에 지난 시즌 모든 넘버가 박제되어 있어서 출퇴근할 때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할 때 듣는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제 생각인데 출근할 때 듣는 음악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출근할 때 들으면 지쳐요. 네. 일을 끝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열이 받았다. 이때 들으면서 이 노래를 이 같은 음으로 불러 제껴야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네. 편집장님? 네. 지치시나요? 네. 지칩니다. 지금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몰라요, 노래.
갈릴레오와 윌리엄이 신을 만나러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이래요. 윌리엄이 소개해주기도 하는데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물들이 누군지 미리 공부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얘기인데 편집장님이 좀 차분하게 요 설명에 나와 있는 요 4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공연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와 청동설을 주장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화형을 당한 브루노, 종교재판의 불합리함을 비판한 시 밀턴 등이 등장합니다. 네. 딱 여기 나와 있는 요 설명만 아시고 공연을 보셔도 확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듣고 공연을 볼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꿀팁을 몇 가지를 막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세 번째 C열, AB C열. C열은 배우가 무대에서 누워버리거나 주저앉으면 안 보인다고 AB열로 가거나 아예 뒷자리로 그냥 가는 걸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열은 단차가 없어서 특히 2열은 역단차라고. 역단차는 물리적으로 약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느낌상 역단차인 거죠. 앞에 A, B, C, D가 장벽을 세워놓으니까 E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역단차라고 해서 2열은 약간 좀 피하시라는 얘기를 하시고 F열부터 단차가 생기는데 그중에서도 G열이랑 H열이 완전 그 괜찮은 꿀석이라고 상석이라고. 그리고 이제 무대가 별이 너무 예쁘고 마지막에 이 최우준술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높은 음을 쫙 부르면서 감독이 쫙 한 번에 이게 마치 깔대기에 된 것처럼 쫙 몰려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딱 되고 별이 탁탁탁탁 펼치는데 요때 감정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때 감동을 느끼려면은 A열에 계시면 이렇게 고개를 막 돌면서 봐야 돼요. 근데 G열이나 이쪽에 계시면 이제 편안하게 그걸 보실 수 있다고. 그래서 뒷자리도 좀 마다하지 마셔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공연을 진짜 제대로 느끼려면 여러 좌석에서 다 봐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반복 관람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추천해 주시는 자리가 다 정말 각각의 또 자리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공연을 뭐 똑같은 공연을 어떻게 똑같은 돈 내면서 뭐 2번, 3번, 4번, 10번 어떻게 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중에서 계실 수 있잖아요. 지금 나가서 밥값이 얼마인데 이걸 공연을 가뜩이나 비싼 건 어떻게 보냐. 그래서 대학로 중국장, 소극장 뮤지컬들은 재관람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재관람 할인으로 혜택도 드리고 더 많이 보시면은 선물도 드리고. 이게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커피숍 가면 동네 커피숍에 뭐 10번 가면 이게 도장 찍어준 다음에 뭐 공짜로 한 잔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걸 잘 살펴갖고 저렴하게. 빚을 내면서까지는 보면 안 되니까. 네. 최우진술 진짜 대표님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관극 욕구가 자극이 되었을 것 같아요. 최우진술 제가 설명을 잘은 해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전달됐던 흥분 정도만 전달이 됐다면 여러분들 공연장 가셔서 그 흥분 그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끝나고 나면은 뭔가 모를 환희 이런 게 느껴지실 거니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연도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대표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이어가실 수 있나요? 공연 소개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대학로에 공연이 너무 많아요. 뭐 미국의 브로드웨이, 영국의 웨스트엔드 거기보다 작은 밀집된 지역에 이렇게 공연 많은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쪽 구석 드림아트센터 2관 거기서 이번에 막 올라간 공연. 맞죠. 진짜 카파이즘이라고 따끈따끈한 있습니다. 공연이죠. 네. 네.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카파이즘이라고 들었으니까 로버트 카파의 이야기를 다루나 보다라는 느낌이 딱 들 것 같아요. 제목에 벌써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편집장님은 그 더 뮤지컬의 편집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저널리즘 뭐 이런 거. 저는 카파이즘 그래서 이게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가? 뭐 아니면은 뭐 과학적인 뭐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랍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요거 조금 알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을 전혀 몰라도 보시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는 그런 공연입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로버트 카파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더 뮤지컬 5월호에 로버트 카파에 대해서 소개가 된 기사가 있어요. 2쪽짜리 기사로 소개되어 있거든요. 읽고 나면 굉장히 이런 인물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니까 대표님 먼저 읽어보시는 걸로. 네. 로버트 카파에 대해서 2쪽이나 할애해서 5월달에 다뤘다고요? 네. 이건 제작사 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있습니다. 5월호 있다고요? 저희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고. 없어? 네네. 왜냐하면 카파이즘 새롭게 이제 올라간 작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다뤘고 로버트 카파도 주인공이니까 이 네.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사전에 다뤘고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일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로
기자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게 로버트 카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종군 기자로 또 꼽히는데 무려 5개의 전장에 참여를 했고 41살이라는 조금 이른 나이에 베트남 전장에 촬영을 하러 갔다가 죽음을 맞게 된 그리고 게르다 타로가 나오잖아요. 게르다 네. 타로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카파가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연애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네,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연인입니다. 많은 연애를 했다고요? 네, 연애도 굉장히 탐닉했다고 합니다. 아. 인 거죠. 자, 일단 그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버엔딩 플레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네버엔딩 플레이라는 곳이 창작진들이 만든 제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다양한 공연들 얼마 전에 끝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도 여기서 만들었고 앞으로 할 연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많은 작품들을 만듭니다. 그중에 이제 카파이즘이라는 작품을 얼마 전에 선보였고 공연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공연은 7월 10일까지 하니까 그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는 공연은 아니고 이 공연 역시 2인극입니다. 자, 티켓 금액은 그 작은 공연장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상가는 6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공연되고 시야 제한석이라고 약간 이제 그 무대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좌석은 4만 5천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스24에서 첫 예매 회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스24에 회원 가입을 하고 예매하면 3천 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 돈으로 그 할인 쿠폰으로 예매할 수 있다는 이 꿀팁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3,000원 할인 쿠폰이면 10번만 할인 받아도 3만 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안 줘요. 그건 그렇죠. 할인 쿠폰 한 번 나오니까. 카파이즘이라는 그 뜻 자체가 저는 처음에 사실 로버트 카파에 대해서 사진은 유명해서 알지만 로버트 카파 이렇게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뜻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자 정신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고 이게 제목인 것을 미뤄봐서 어떤 내용인지 아주 대충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군 기자 로버트 카파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고 종군 기자 로버트 카파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풀어낸 극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장에 깔려서 무너지는 개인의 삶들. 그러니까 극 중에 보면은 나는 삶을 찍고 싶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삶들을 전달하고 반전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 작가의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는 2인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앙드레 프리드만 역에는 유승연 배우랑 안재영 배우랑 김준영 배우, 그다음에 게르다 타로 역에는 최현우 배우, 정우영 배우, 김희우 배우 이렇게 각각 트리플 캐스팅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로버트 카파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왜 2인극이냐? 이거는 보시면 아실 텐데 적어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로버트 카파가 실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카파의 본명이 안드레 프리드만인데 로버트 네. 카파는 활동명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 작가는 2명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이 대본을 썼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무 정보 없이 보러 가시면 그래 카파는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본명이었고 활동명. 이거를 극 중에도 아주 잘 녹여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줄거리 스포 시작할 거니까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3분 앞으로 가주세요. 극중 이제 주인공인 앙드레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게르다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인데 두 사람이 파시즘을 피해서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사진을 통해서 유대를 쌓고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아 요거 좀 혹시 연인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연인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약간 진부한 전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앙드레와 게르다는 보도 사진 작가가 되길 바라지만 어리고 경력도 없는 유대인 사진사의 사진을 신문사나 이런 곳에서 전면에 올려주는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막 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진이 미국인이 찍은 거라면, 만약에 내가 유명한 사진 작가였다면 이러면서 그러면은 아마 전면에 일면에 내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활동명 로버트 카파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카파의 조수인 척 사진 작업을 이 두 명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카파 작전은 성공했고 잡지사로부터 스페인 내전을 취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전쟁터 한가운데로 이제 이 두 명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 내전에서 찍은 어느 병사의 죽음, 이 사진으로 활동명인 로버트 카파가 명성을 얻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워커홀릭 마냥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사진 이러면서 막 이제 사진을 찍는데 막 집중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사진 작가로서의 그 어떤 그 처음의 의미, 처음에 사진 작가 사진으로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이 사라져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앙드레는 전쟁터에서 죽음만 찍다 보니까 죽음이 아닌 삶을 찍고 싶어하고, 게르다는 이 카파의 명성을 이용해서 전쟁의 잔혹함을 계속 찍어서 그 많은 유명한 그 잡지사, 언론사에 보내서 이걸 전쟁의 어떤 나쁜 점을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계속 이제 사진을 찍게 되고, 그러면서 둘은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게르다가 사진을 찍는 종군 기자 활동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앙드레는 이제 충격과 죄책감에 빠져서 종군 기자 생활을 딱 멈추게 됩니다. 그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앙드레가 이제 그 게르다가 스페인 내전에서 찍은 마지막 필름을 전달받게 되고, 이 게르다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 앙드레한테 어떤 사진이었고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보여주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하면 다 얘기한 거죠. 다 얘기했죠. 정말 마지막까지 다 얘기해 주셨네요. 네. 이제는 스포일러를 조금 생각해서. 근데 제가 그 아까 그 지나간 3분 동안의 내용을 들으셨으면은 다 아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공연을 보시다 보면 이 두 명, 극 중에 나오는 이 두 명한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연출하는 기법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사진 찍으면 번쩍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법을 딱 쓰는데, 이게 되게 심플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드라마틱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벌써 끝났나? 뭐 이렇게 좀 다가올 수도 있어서 이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리 작용할 것 같고, 이런 류의 공연은 처음 보셨을 때는 드라마에 집중하느라 이렇게 좀 슴슴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공연을 보시게 되면 이 배우가 초반에 연기했었던 그 감정 상태가 왜 그렇게 연기했는지가 알고 나서 보면 그 감정에 같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소위 얘기하는 자둘 매직, 이게 딱 느껴지면서 이 공연을 계속 봐야 돼. 이 공연은 배우별로 봐야 돼. 페어별로 봐야 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6번을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관람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괜찮거든요. 한 번 더 봐. 이러다 보면 저 배우가 연기하는 한 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드림아티스타 이관에 매일매일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방령이 네. A열에도 앉았다가 C열에도 앉았다가 저 뒤에도 앉았다가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지금부터 청취자님들이 보내주신 카파이즘 후기 같이 읽어볼까요? 대표님이 하나 먼저 읽어주세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로버트 카파와 게르다 타로에 대한 이야기 소재가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랬더니 게르다가 멋지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여성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군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사진을 찍는 그녀가 너무 멋있었고 본받고 싶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PD님이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게르다 타로는 세계 최초 여성 종군 사진 작가고, 카파는 여성 편력이 말씀하셨던 거. 이 정도로 유명했어요. 여성 편력이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게르다가 카파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으로, 이거 참 게르다가 고생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편집장님도 하나 읽어주시면. 제가 하나 읽을게요. 처음 보게 된 카파이즘은 잔잔한 느낌이었고 살짝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은 좋았고 넘버는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관람부터 넘버가 들리기 시작하고 대사들도 하나하나 더 와닿게 되었고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싶어지는 극이에요. 결국 모든 배우분들이 출연하는 걸 다 봐버렸어요. 카파이즘을 보는 혹은 이제 보실 관객분들께 꼭 2번은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라니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 봐서 그냥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보면 이미 알고 있고 친숙해져서 그런지 뭔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공연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건 나중에 한번 어떤 심리 전문가를 모셔서 스포일러가 끼치는 첫 공부일 때 반감이 더 큰지, 정보를 알고 공연을 봤을 때 공연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이게 더 큰지, 이걸 좀 재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본인 마음가짐을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신기하죠. 정말 물론 똑같은 공연은 없지만, 근데 이게 내가 지난번에 봤던 공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공연들이 있어요. 그때도 오른쪽 상단에서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때는 안 보이던 게 두 번째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약간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선 보면은 3번은 무조건 만나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공연은 대학로 창작 뮤지컬 3번은 보는 것으로 3번은 봐야 된다. 이 정설 이렇게 좀 어떻게 대학로 현수막 같은 거라도 하나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으로. 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네, 좌석 정보 같은 것도 좀 알려주셨는데, 그 공연 관람하실 때 꿀팁이라고,
좌석은 C열이 짱입니다. 드림아트 센터니까요. 이렇게 간단히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A열 사이드, 그러니까 그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 A열 사이드에 앉았는데 이 앙드레 암실이 바로 앞이라서 좋았다고. D열 안쪽에 왼쪽 사이드는 앙드레가 신문으로 기타 치며 등장하는 게 안 보인다고. 아, 그러네요. 공연장은 매우 춥다고. 아, 공연장 춥답니다. 예.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볼 때 왼쪽은 앙드레의 암실이고 오른쪽이 주로 이제 게르다의 공간이다. 이렇게 그 책상도 이렇게 하나 있고. 요거 좀 꿀팁으로 알고 예매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네.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예. 네, 개인적으로 극 전체를 보는 걸 좋아해서 저는 공연장 앞쪽 좌석보다 적당히 중앙을 선호합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열은 F열 통로 쪽과 G열 왼불 통로였습니다. G열 왼쪽 블럭의 통로. 좌석. 네. 예. 요런 거 공유하는 거 좋네요. 어떤 좌석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보게 되는 시야가 달라지기도 하니까 중요하죠. 카파이즘 앞으로 7월 10일까지 공연 잘 되길 바라면서 목요일 2부에 앙드레 역을 맡은 안재영, 유승현 배우와 함께 카파이즘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목요일에도 꼭 들어주세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때 이 두 분이 뭔가 또 이게 뭐 작당을 하시더라고. 예, 요거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때 목요일 날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하데스타운입니다. 하데스타운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막해 대구를 거쳐서 현재 부산 드림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작품인데요. 2021년 초연 당시 그 브로드웨이 최신 흥행작이 국내에서 빠르게 공연된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2018년에 영국에서 공연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해외에서 소개된 게 우리나라가 두 번째였습니다. 미국, 영국 빼고는 네,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도 처음이고. 네, 한국 뮤지컬 시장의 위상이 정말 본 달라졌다라는 그들이 거를 안 거죠. 그죠?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내용은 유명한 그리스 신화죠. 지상에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되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뒤돌아봤다 아내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그리고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를 현대 무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하고 가장 다른 점이 엔딩이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저는 이 공연 봤을 때 남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런닝머신 뮤지컬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무대에서 반복되니까. 계속 그 턴테이블을 계속 도니까. 근데 이 얘기도 결국 네, 그래서 왜 포스터에 굉장히 크게 박혀 있는, 크게 들어가 있는 그 대사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뭔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결말을 알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근데 2019년에 브로드웨이에 올라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르게 온 것 같지만 사실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작품이거든요. 아, 그래요? 2006년에 버몬트주에 있는 작은 극장에서 선보이고 그다음에 그걸 컨셉 앨범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의 단계들을 거쳐서 2019년에 그 뉴욕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된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하데스타운이 조금 특징적인 점이라면, 재밌는 점이라면 주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듀서, 그리고 연출가, 작가 겸 작곡가, 무대 디자이너가 다 여성으로 구성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럴 거면 뮤지컬이 그 처음에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는 중소극장 뮤지컬이었는데 이거 너무 대극장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제 극장에 또 네. 저희가 물론 중소극장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공연이 계속될,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데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지 뉴욕에서 그런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성과를 얻었고 그 뮤지컬 시상식에서 작품상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좀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인 거기 때문에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데스타운이 대상 받았을 때 받았던 소극장이 크로이저 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대극장이 레드북, 그리고 이제 하데스타운 이렇게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하데스타운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6월 5일 날 공연 끝나니까는 이게 송출이 30일 날 며칠 남았거든요. 좌석 잠깐 여쭤 있고 한 주 정도 남았겠네요. 네. 여기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분들을 한 번씩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오르페우스의 조형균, 박강현이 말 다 한 겁니다. 이거 수상자들이에요, 다. 최재림, 강홍석이면은 노래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김선영, 박해남, 야 이거는 시대를 넘나드는 위키드가 나온 배우, 위키드를 만든 건 아니지만 여하튼
네. 그리고 에오리디케 김환희, 김수아 앞으로의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갈 여성 배우분들이에요. 양준모, 김우영 목소리가 저희 지하 하데스타운이에요. 그야말로 그죠? 예. 아예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래도 나 뮤지컬 좀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이거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놓치시면 이거 아무래도 초연을. 이게 이번에 국내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보니까 진짜 쟁쟁한 배우들이 그러니까요. 몰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탑 뮤지컬이 아니잖아요. 한 네. 명의 배우가 주인공처럼 끌고 가는 그런 작품이 아닌데 여러 개의 그런 캐릭터에 다들 정말 내놓으라 하는 배우들이 캐스팅이 돼서 좋은 시너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대도 보면은 이제 여기 방금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배우분들 중에서도 그 앙상블이나 이런 분들이 노래 실력이 그리고 그걸 쭉 이끌어가는 그 3명의 여자 배우분들 계시잖아요. 네. 원캐스트로 하시는. 운명의 여신. 네. 이분들 노래 너무 좋고 라이브 밴드 분들. 연주가 또 딱 보시면은 약간 공연의 의상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결로 입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대로 스타일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대표님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그러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작품인지 딱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요? 말씀하셨던 거. 루프몰이라서 다시 돌고 도는 이야기예요. 저도 계속 회전을 돌고 돌아요. 막공하기 전에 꼭 보세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이거 리뷰.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입니다. 조명 활용을 아주 잘하는 조명 맛집인데 이거 조명 얘기해. 기가 막힌 장면이 있거든요. 예. 서울 대구보다 드림시어터 조명이 좀 어두운 것 같아. 부산이 좀 어둡네. 부산이 좀 어둡나 봐요. 이분은 근데 정말 네. 서울, 대구, 부산 공연을 다 챙겨 보셨나 봐요. 네, 이거 어쩔 수 없대. 돌고 돌아야 되니까. 그렇게 네. 계속 돌고 도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네. KTX 이거 돈 엄청 들었을 텐데. 또 특이하게도 투어를 도는 그 뮤지컬 팬들을 위해서 기차표 소지자 할인을 해줍니다. 기차만 되나요? 비행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KTX 이용하십시오. KTX. 네. 제가 두 번째 후기 읽을게요. 사진으로 봤을 땐 무대가 화려해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무대에 큰 변화가 없었고 대극장 뮤지컬의 화려함은 덜한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공연 내내 이게 뭐야? 무슨 얘기야? 할 정도로 스토리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송스루의 가사도 많아서 잠시 멍 때리며 스토리 흐름을 잃어요. 근데 엔딩 장면에서 첫 장면이 다시 시작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분의 리뷰 어느 정도 좀 봤습니다. 이게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극장 뮤지컬에 오시는 관객분들이 기대치가 무대 전환되는 무대 뭔가 스타일이나 화려한 무대 세트. 의상이나 네. 막 이런 거 그냥 대합창곡 막 이런 거 막 사람 막 40명이 막 몰려 나와서 쫙 부르고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이 되게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요런 하데스타운 같은 대극장 장르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도 무대가 거의 원세트니까 원세트의 한쪽 부분만 계속 바뀌니까 대극장 뮤지컬인데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이 드라마에 좀 집중해서 하데스타운은 음악이거든요. 뭔가 작품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든 작품이 화려할 필요도 없고 모든 또 작품이 또 심플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이 작품은 되게 뭔가 화려한 쇼를 기대한 관객들에게는 정말 어떤 만족감을 못 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그렇죠. 어떤 그 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요렇다는 걸 알고 가서 보시면 의외로 생각보다 더 재밌을 수 있어요. 더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뮤지컬 한 번도 안 본 친구 꼬셔서 같이 보고 왔는데요. 너무 재밌다고 흥분한 모습 보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아직도 귓가에 라라라라라 이거 아니죠? 비슷했는데 네,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타 치고 러닝 셔츠 같은 거 입고 아니지 그 뭐지 이거 뽀빠이 바지인가 네. 뭐라고 그러니까 그 서스펜더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멜빵 멜빵 바지, 네네네. 그 멜빵 바지 같은 거 입고 계속 걸으면서 이 주인공 오르페우스가 계속 감질만 나게 라라라 이렇게 가성으로 계속 이 부르는 이 노래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부르지도 않아. 계속 런닝머신 이 턴테이블을 돌면서. 네. 근데 이게 이 공연을 보는데 마음으로 와 닿는 분들은 무대 전환이 별로 없고 웨이포 밑에 무대가 좀 갈라지는 모습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도 이 작품이 되게 세련되게 다가오실 수 있고 이게 좀 불만족스러운 약간 그 부르의 명곡이나 이렇게 노래 뒤에 피치를 다 해갖고 쫙 부르는 이런 넘버들이 좀 가득가득 찬 공연을 보면서 좀 시원함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 하데스타운이 조금 다른 결의 뮤지컬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되게 귀한 정보인 것 같은데 자석 정보도 보내주셨어요. 1층 2열에 앉았는데 무대가 높아서 목이 좀 아파요. 그래도 앞자리는 포기할 수 없죠. 음향도 빵빵하고 좋아요. 특히 드럼이랑 베이스 소리는 황홀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좌석 정보가 있는데 1층 15열. 앞서 주신 분은 1층 2열, 1층 15열 정보도 있습니다. 1층 15열 무대, 15열에서 보기에 무대가 전체적으로 보기 좋다. 배우들 표정 보려면 오페라 글라스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15열에서는 오페라 글라스 필요하죠. 근데 얼굴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 그 이제 눈, 코, 입이 연기하고 있는 디테일을 보려면 오페라 글라스가 필요하신 거고. 오페라 글라스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아주 가까이서 그 감정적인 연기할 때 눈물 이런 거 딱 보면 양준모 배우, 김우영 배우가 이럴 거면 이거 하거든. 예, 이거 할 때 이 표정 같은 거 딱 보시면 참 좋습니다. 좌석이 가로로 길어서 중불 끝에 앉았더니 사이드석 느낌이 들어요. 최대한 중불 중앙을 사수하세요. 드림셔터 홈페이지에서 오페라 글라스도 미리 대여 예약해 놓으세요. 오페라 글라스 미리 대여할 수 있나 봐요. 네, 오페라 글라스 오글 이거 오글 줄임말 바로 알아듣는 것도 이거 꽤 시간이 걸렸답니다. 네. 여하튼 이 공연이 본인의 결에 맞건 안 맞건 하데스타운이라는 공연이 6월 5일에 끝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영국 빼고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하는 공연이고 이 배우들 이 공연 지나간 공연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좋잖아요. 보시고 좀 나가면 이제 저 자갈치 시장 이쪽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꼼장어 이런 거 하나 딱 드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죠? 네, 오늘일걸요? 5월 30일 날 8시에 뮤지컬 참이 실황 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TV에서 보시는 거고 무료. 참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공연 홍보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무료로 중계한다고 합니다. 뮤지컬 중계를 해? 이렇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중계합니다. 중계하고 생각보다 중계를 보시는 게 공연을 보고 싶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료 중계, 무료 중계 있는데 유료 중계는 좀 이게 지금 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무료 중계니까 이번에 꼭 좀 보셔서 참이 오고 요즘 얘기거든요. 요거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고 16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열립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한 대구 주요 공연장과 온라인에서도 공연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도 놓치지 말고 공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만에 해외 참가팀이 직접 내한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끝나서 그러니까. 이제야 내한 공연이 가능해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해외팀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 이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딱 되네요. 국제라는 말이. 네. 예.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 저번에 그 한국 뮤지컬 어워즈의 공로상으로 딤프였던 배성우 대표님 상 받으셨는데 이거 진짜 대단히 16회면 뮤지컬 어워즈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네, 되게 뚝심 있게 오래됐죠, 네. 뚝심 있게 밀고 오신 거고 저 이거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이거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창작 뮤지컬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창작 지원 사업 거기에 73개 역다 최다 작품이 지원했다고 해요. 올해 73개나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신기해. 창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네. 이 중에서 어떤 작품이 지금 이번에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창작 지원 사업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총 5작품인데요.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메리 애닝은 지질과학과 고생물학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고요. 봄을 그리다는 그림을 매개로 현생에서 새롭게 인연을 이어가는 두 남녀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또 산들은 군 경병 김병장과 군경 산들의 우정. 인비저블은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를 쓴 두 작가의 실제 우정 이야기. 브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브람스와 슈만, 클라라의 업적과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작가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럼 저희 편집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 메리 애닝, 봄을 그리다, 산들, 인비저블, 브람스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딱 카피가 있는 거예요. 이 공연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공연이 제일 관심이 딱 가세요? 배우 이런 거 싹 다 빼고 그냥 저는 이야기로. 근데 이게 이미 소식을 들어서 그렇긴 한데 산들이라는 작품이 그게 이제 군견 산들하고의 우정을 그리다 보니까 퍼펫을 등장시킨대요.
그래서 실제? 아니요. 퍼펫 동물이 아니라 그 퍼펫 인형. 예, 인형으로 예, 한다고 예, 해가지고 예. 어떻게 연출을 할지 좀 그게 가장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연출이 세련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연출이 되게 그 뭐랄까 아동극틱한데 마지막에 메시지가 하나 훈훈할 있으면 수도 있는 감동이 거고. 딱 오고 네네. 그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네. 그것도 완전 유아틱하게 만들어서 이게 아동극이야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냥 어른 이게 감동이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를 쓴 두 작가의 실제 우정 이야기 이런 거 요즘에 이제 홍보할 때 이런 거 좀 도움 될 것 같고 하여튼 다 좀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음원 발매 소식이 있습니다. 지킬앤 하이드하고 디아길레프 음원이 발매됐습니다. 이미 OST 사신 분들은 잘 간직하시고요. 음원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 같은 데서 뮤지컬 배우를 데리고 가서 지킬앤 하이드나 디아길레프 지킬앤 하이드는 외국 거니까 된 게 아니라 창작 뮤지컬의 음악 같은 걸 해서 이 노래 도대체 뭔데 그래서 음원이 발매되면 우리도 좀 어디서 1등 적어도 10위 안에 지금 제 친구가 뉴욕 사는데 자기 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뭐냐 팝 가요 다 포함해서 해밀턴 해밀턴 음악이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좀 왔으면 경쟁이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러면은 뮤지컬 알리는 거 사실 음악이지 뭐. 빨래도 참 예뻐요. 이거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지킬앤 하이드 음악 텔레비에서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방송에서 뮤지컬 음악 그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알려진 것 네. 같아요. 빨래만 하더라도 정말 대중적으로 이제 아는 그냥 노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래도 놀면 뭐하니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 뷰가 지금 160만 뷰인가 이거 빨래 노래가. 근데 이제 홍강호가 부른 데스노트는 1000배는 그렇죠. 대단한 기록을 세웠죠.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또 소개해 주세요, 대표님. 뮤지컬 배우들 가만히 안 있네요. 아몬드에서 고니 역으로 활약했었고 여러 작품에서 활약했던 우리 조한지 배우라고 있습니다. 조한지 배우가 단독 콘서트를 한대요. 타이틀이 Tell Me Spring Love. 6월 5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5일 날 일요일 날 2시 6시 두 번 100분간 콘서트를 한다고 하고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이라고 합니다. 조한지 관심 갑니다. 조한지 배우 화이팅입니다. 예. 뮤지컬 넘버뿐만 아니라 가요나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공연 수익금 일부를 미혼모 가정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한지 배우 응원합니다. 저희는 목요일 이뮤스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본 공연 후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 이메일 musical_도라도라 DORA @naver.com이나 트위터 뮤지컬 도라도라 로 후기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모아서 공연 소개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은요.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스트리밍, 다운로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부에서는) 저희 안재영, 유승현과 함께 카파이즘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목요일에도 꼭 들어주세요.